5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 투자 기업의 지분 구조상 사실상 일본 회사였다며 실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부안 어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원정 온 꽃게잡이 어선들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고 어구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마땅한 구제책이 없어 시름이 깊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전북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전북 현안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의 태양광 발전업체 CNPB가 새만금의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에도 고용 효과 없는 발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산업단지, 인적 없는 땅에 중국의 태양광 업체 CNPV가 세운 1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발전소를 지은 게 전부입니다. 주변의 한국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단 2명, 시설 관리만 할 뿐 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지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 발전소에서 나는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자금이 더 들어온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지 않을까.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015년 중국 자본이 5,800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발전시설뿐 아니라 태양광 부품 공장을 지어 30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외국 자본이 투입된 발전 사업에 반발했지만 투자 협약은 이뤄졌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새만금 개발을 했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그렇게 해서 70만 평을 5만 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시켰고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제조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의 한국법인은 그동안 한 해 8천만 원가량의 임대 비용을 내고 7억 원 안팎의 발전 수익만 가져갔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비자체에서 반대해서 사업 진행을 더 못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뭐 사드 켜주고 해서 한동안은 연락이 어려웠고 상황이 이렇자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이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고 부지 회수와 이익금 환수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투자가 쉽지 않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얼마를 국가에 환수하고 얼마를 분산을 해갈지 합리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게 5년 만에 물거품이 된 중국 자본의 투자 약속. 외국 자본 유치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논란은 또 있습니다. 투자 기업의 실체인데 중국 기업으로 알려져 왔지만 자본 구조를 들여다보니 사실상 일본 회사였습니다. 투자 협약 당시 정부는 한중 경제협력의 모범 사례로 지켜 세우기까지 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문제의 업체 CNPV가 지난 2014년 한중 두 나라 정상이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한 뒤 처음 투자한 중국 기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한중 경제협력을 내세워 매립이 끝나지 않은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있게 사실상 특혜까지 줘가며 규제를 풀어주고 입주를 도왔습니다. 태양광 제조시설 3천억, 태양광 발전 시설 200억의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 이후에 최초 한중 경협 투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CNPV가 투자했다는 국내 업체의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주주 명단에 일본 회사가 올려져 있습니다. 전체 주식 가운데 100주를 제외한 나머지 17만 3,600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99.9%나 됩니다. 당시 투자 업무를 맡아 중국 기업 유치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새만금 개발청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중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뭐가 문제냐며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외국 기업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일본 기업 유치도 많이 하거든요. 시설 투자가 한창이던 2015년 그리고 가동을 시작한 이듬해 감사 보고서에도 일본 회사가 똑같이 대주주로 돼 있습니다. 중국 기업 투자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교류가 있다거나 뭐 업무적으로 뭔가
서로 협조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적은 없어서. 취재진은 업체 대표를 접촉해 지분 구조 등에 대한 회사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만 내고 고용 효과는 적어 투자 당시부터 지역민 반발을 샀던 새만금 첫 중국 투자 기업. 약속했던 제조업 투자 무산에 실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투자 유치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꽃게 어획량이 줄었다는 부안 지역 어민들의 하소연,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나마 남은 꽃게들은 다른 지역에서 원정온 근해 어선들이 쓸어가고 있어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꽃게 금어기가 풀린 부안 앞바다. 경남 통영 등 다른 지역에서 원종원 어선들이 꽃게를 잡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조업할 수 있는 근해 어선들로 선박이 크고 24시간 조업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안 어선이 대부분인 부안 지역 어민들은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획량도 저희가 작년에 100을 잡았다 그러면 올해는 한 60%? 절반 정도밖에 수확을 못했고요. 한정된 어장을 두고 갈등도 빚어집니다. 어장이 겹치는 곳마다 서로 어구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업 분쟁 조정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분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한 4번, 5번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해 어선의 원종 조업은 불법이 아니어서 조정이 쉽지 않다 보니 부안 지역 어민 일부는 조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나가고 그물값 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대략 적자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간이 좀 남았는데 일찍 포기하려고 다른 그물 준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꽃게 어획량이 줄어 걱정이 컸던 부안 지역 어민들. 원정 조업까지 성행하면서 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싹쓸이에 한석의 지역구도 건지지 못한 전북의 야당이 대선과 지선을 1년여가량 앞두고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전북 끌어안기에 나선 건데요. 이 같은 노력이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고 전북 현안을 추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제1야당이지만 전북의 지역구 의원 한 명 없는 국민의힘. 지난 총선 전북에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지지율도 5.73%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가 지난 8월 남원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전북 민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국회의원 48명이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삼겠다며 호남 동행 국회의원단을 발족했습니다. 호남 시군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예산 확보와 균형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전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전북 지역 시군과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현안 지원을 약속할 계획입니다. 민심을 보고 꾸준하게 호남 지역을 챙기고 주민들과 소통하면 신뢰도 쌓이고 진정성이 전달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 21대 총선에서 12.01%의 정당 지지율로 전북에서는 제1야당인 정의당도 전북 민심 잡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 지도부가 지난 20일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전북을 찾아 전북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대안을 밝힐 계획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채 2회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도민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국민의힘과 전라북도 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내년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 사업과 새만금 농생명 등 5대 분야의 전북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현안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야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연예인과 일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피해자도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길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만난 A씨. 미성년자인 A씨는 2년 전 동네에서 마주친 한 남성 때문에 수개월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배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의 핸드폰으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넣었어요. 그 친구 번호인 줄 알고. 하지만 우연히 베푼 호의는 곧 집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치게 되자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려워졌습니다. 같은 동네를 했으니까 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냥 길 가다 다시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은 멈췄고 자유는 사라졌다고 스토킹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소름도 없어요. 막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끝이 나기는 나는 것 같은 거죠. 가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 밖 세상이 다 공포인 거예요. 나가지를 못해. 자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경찰청이 지난 2018년 6월 스토킹 피해 신고를 처음 집계한 뒤 올 8월까지 전북 지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32건. 올해 들어 접수된 건수만 86건입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힘듭니다. 또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 주변 도움 없이는 치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망상질환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정신치료 또는 행동치료를 통해서 어쨌든 그런 병적인 문제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 정도 발생한 스토킹 범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 아침에 굶거나 밀로 만든 빵을 먹는 것보다 쌀밥을 먹는 게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 10여 명이 아침 식사로 쌀밥을 먹습니다. 바로 옆에 선 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밀로 만든 빵으로 아침을 해결합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지역 청소년 81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10주 동안 연구했습니다. 쌀밥을 먹으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가바와 도파민, 뇌신경 생장인자 등이 밀빵을 먹거나 굶을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알파파와 주의 집중력 향상에 관여하는 베타파도 증가했습니다.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체내 대사체들에 의해서 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쌀 중심의 아침 식사는 비만 등 청소년 대사 증후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지방과 공복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보통 비만과 같은 그런 대사 증후군일 때 증가하는 아미노산 대사체들이 있는데 밥 중심 한식에서는 그것이 감소했고, 학생들 역시 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공부에 집중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군것질도 안 하게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오면 배고프니까 계속 매점에 가니까 점심도 잘 안 먹고.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SCI급 저널인 푸주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서승치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개혁 자치시민연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학생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입법 과제로 삼아 올해 안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당국의 온라인 원격 수업으로 교육 격차가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